김종현의 스포츠. 전설들을 소환해보는 시간 레전썰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래 함께 항상 레전드 이야기를 나눴던 김지한 기자가 회사 업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네. 혼자 자신 있으신가요? 믿어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에 보답하자 벌써부터 말 꼬이는 거 보세요.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지 긴장과 설렘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부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기아 팬으로서 좀 성적이 괜찮아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좀 이제 의문점도 들고 시즌 첫 경기부터 막 두 자릿수 점수를 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새로 부임한 윌리엄스 감독이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뚝심 있게 선수들을 좀 진득하게 지켜보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선수단을 파악하기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좀 이렇게 차분하게 선수들을 지켜보는 과정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발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도 아주 미약하게나마 앞서고 있네요. 그러니까 좀 미약하긴 하지만 사실 이 간용 선수가 시즌 초에 좀 부진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6회까지 지금 무실점으로 호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상대 KT의 선발이었던 배재성 선수가 현재 평균 자책점 2위. 꽤 훌륭한 토종 선발 투수잖아요. 그 상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민상 선수가 밀어내기를 얻어내면서 불안불안한 리드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기아 경기 짚어봤고요. 나머지 4경기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NC 구창모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진짜 좀 눈길이 가네요. 요즘 가장 핫한 선수잖아요, 구창모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등판을 해서 처음에 2회 점수를 내주길래 오늘은 무너지는 건가 했는데 그 이후로 점수를 내주지 않으면서 현재 7이닝 1실점.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만약에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일본전에 이제 선발로 나와서 항상 우리나라 선수들이 좌완 투수들이 일본전에서 좀 호투를 했거든요. 이제 이따가 다룰 봉중훈 선수, 구대성 선수 다 있는데 그 계보를 구창모 선수가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실력이 좋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본전에서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기대가 되네요. 그럼 또 이제 저희 레전설에서도 아주 먼 미래에 아유, 구창모 선수가 있었는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SK는 우여곡절 끝에 3연패 탈출을 성공했는데 한동빈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졌다면서요. 그렇죠. 이 오른쪽 정강이뼈가 미세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친 타구에 맞아서 골절됐으니까 참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최소 6주 이상의 공백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김창평 선수도 슬라이딩 과정에서 다이빙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꼈는데 좀 하루 지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3, 4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 그보다 더 문제는 최정이나 로맥 같은 타선이 안 터지고 있다는 점인데 뭐 오늘은 일단 두산의 상대로 앞서고 있는데 SK가 타선이 결국은 터져야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지금 경기장에 SK 두산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변수로 작용할지 어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삼성 대 롯데의 경기는 어떤가요? 지금 0대 0으로 팽팽한데 양팀 다 스트레일리 그리고 이제 스트레일리에서 이제 최채흥 선발 대결이 있었는데 스트레일리 선수는 박진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채흥도 계속 이어 던지고 있고 이 삼성이 요즘에 좀 분위기가 안 좋지만 다승 1위에다가 평균 자책점도 아주 훌륭한 최채흥의 발굴은 좀 삼성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 LG 대 한화의 경기 한화 체드벨 투구에 관심이 쏠렸는데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이 체드벨이 시즌 초에 팔꿈치 통증으로 이제 이탈을 했는데 오늘 복귀전을 가졌잖아요. 한용덕 감독이 79 정도 던질 것이고 뒤에는 김희환이 올라온다 했는데 3과 3분의 1이닝 이제 무실점으로 맞고 있었지만 예정대로 한 60개를 정확히 던졌기 때문에 김희환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또 가장 핫한 타자죠. 라모스에게 홈런을 맞아가지고 라모스와 정근우가 이제 홈런을 쳐서 LG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루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 강정호 선수 상벌위원회 결과가 요새 KBO 리그가 미국에 중계가 되고 또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기 때문에 ESPN에서도 다뤘다면서요? 그럴 만한 게 사실 메이저리그는 음주운전 징계 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LB에서 뛰었던 선수가 KBO로 돌아가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미국의 NBA 같은 경우는 2경기 또는 3경기의 출장 정지가 있고요. NFL은 좀 더 엄격해서 최소 2경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주 혹은 1개월까지도 출장 정지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11년도에 추신수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을 때 구단과 선수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마 거의 유일한 징계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ESPN이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팬 입장에서 1년 징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규칙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음주 3회 시 3년 정지라는 규칙은 강정호 선수가 2번의 음주운전을 했던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규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소급 적용 없이 한 번 했던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는 좀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면은 그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규정의 변경으로 문제가 될 경우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건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급 적용해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한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SNS나 구설수 등으로도 징계를 받거든요. 예. 뭐 품위유지 손상에 대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음주운전보다 더 나쁜 품위 손상이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KBO 리그 약간 자신들의 발등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쉽습니다. 자, KBO 리그가 뭐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만 주목을 받으면 좋을 텐데요. 참 많은 팬들도 좀 분노하는 분들도 네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속속 훈련장을 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지만 선수의 홈팀인 템파베이가 홈구장 자체를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홈구장 전체를 선수들에게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마이애미, 휴스턴도 훈련시설을 개방해서 선수들이 뛸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줬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지만 선수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난 3월부터 와 있었는데 조만간에 다시 출국해서 물론 이제 그 2주간의 격리는 있겠지만 훈련에 합류해서 이제 아마도 계획대로면 7월 4일 개막이죠. 이 메이저리그 개막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개막 일정 7월 4일에 확정이 됐나요? 일단은 메이저리그에서는 7월 4일 개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연봉 관련해서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입장과 선수 노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선수 노조에게 대해서 연봉 대안을 내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타협이 돼야만 사실 7월 4일 금방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메이저리그 개막 일정 그리고 이제 그 개막을 하기 한 달 전에 스프링 캠프를 개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스프링 캠프 개막은 정말 코앞이니까 빨리 좀 협상이 돼야 될 겁니다. 내일 협상을 한번 일단 봐야겠네요. 네. 자, 이제 그럼 레전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밀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됐는데 네네. 이번 주는 어떤 선수와의 추억을 꺼내볼까요? 이 박찬호, 김병현 이런 셀럽들을 다 다루고 나서 예. 제가 좀 이제 남은 메이저리거들 선수들을 찾아봤어요. 성적들이 매우 비슷하고 딱히 어느 한 선수만 다루기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오늘 메이저리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편. 그 마지막 편에서 임팩트 있게 다루기엔 좀 아쉬웠다는 느낌이 있어서 모든 한국인들의 메이저리거 도전사를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거의 뭐 역사책 이제 펼쳐보는 느낌으로다가 한 장 한 장. 그렇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역사전을 MLB 그날 뭐 이런 식으로. 급히 떠올리셨습니다. 네네. 자, 박찬호 선수 시작으로 뭐 김병현, 서재영, 최희섭, 김선우 선수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이후로도 메이저리그 도전했던 한국 선수들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박찬호 선수 이후에는 조진호, 이상훈, 봉중근, 백차승, 구대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류현진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최근까지 뛰었던 선수들인 윤성민, 예. 오승환, 강정호, 이대호 이런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 류현진을 기점으로 해서 1세대랑 2세대가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찾아보니까 한 20명이 넘는 메이저리거들이 있었으니까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이름이 언급됐던 네네. 조진호 선수 급 떠오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메이저리거 2호였거든요. 그리고 이 96년도에 애틀랜타 올림픽 대표에서 좋은 인상을 이제 팬들에게 그리고 이제 스카우터들에게 남기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7월 5일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
이 선발 등판 자체는 박찬호보다 더 먼저 등판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찬호 선수처럼 되겠다고 61번 등번호를 달고 그 박찬호 하면 떠오르는 수염 있잖아요. 예. 고티 수염이라고 하죠. 이 여기 인중 쪽과 턱만 기른 네. 제가 기른 건 아니니까요. 예. 이 수염까지 길렀는데 실제로 외모도 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박찬호, 조진호 이렇게 또 이름도 약간 비슷하니까 세트로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할 거예요. 당시 이제 보스턴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최경환 선수와 같이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1999년에 이제 조진호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한국인 메이저리그로서는 두 번째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꽤 잘 던졌고 순항하고 있었는데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임종을 이 조진호 선수에게 알리질 않았어요. 네. 이제 조진호 선수에게 집중을 메이저리그 좀 더 집중해라 이런 의미였을 텐데 하지만 또 조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심적인 죄책감이 이제 퍼지면서 거기다 향수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가 한풀 꺾이면서 결국 2002년도에 보스턴에서 방출을 하게 되죠. 네, 참 해외에서 적응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쉽지 않죠. 알 수 있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조진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잘 압니다. 김정현의 스포츠.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하는 스포츠 레전드 이야기 레전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조진호 선수는 그 후에 국내로 복귀했나요? 네, 2002년도에 당시에 쌍방울에서부터 지명권을 승계받은 SK로 유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에 너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등록 마감 시한을 넘겨요. 그래서 남은 잔여 경기에는 뛰지 못하고 2003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또 그 병역 비리에 연루되면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근무로 복무를 하게 되고 그 과중에 또 이제 감독과의 마찰 등이 있으면서 SK에서 또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익근무를 하면서 2006년에는 또 팔꿈치 수술을 받았어요. 네. 약간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쯤 되면 잊혀질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7년도에 입단 테스트를 거쳐서 삼성에 입단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5월 5일 대한민국에서 첫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무려 거의 10년 만에 네.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는 승리를 거뒀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그런 케이스였죠. 네, 앞서 레전썰에서 소개했던 선수들하고 조진호 선수까지가 이제 메이저리그 한국인 1세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메이저리그 1세대 정의는 미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선수들이고 이제 그들에게 뒤에 있는 후세대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는 박찬호, 조진호 그리고 김병현 선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박찬호와 김병현을 보고 아 나도 메이저리거가 되겠다 하면서 도전한 서재웅, 최희섭, 봉중근 이런 선수들 추신수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1세대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들에게 1세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 1.5세대 정도 네, 좀 어쨌든 간에 류현진을 기점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추신 선수까지도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신수 선수는 아직까지 현역으로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선수들이 다 은퇴를 했고 지도자 혹은 뭐 해설위원 이렇게 있는데 추신수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2000년에 계약을 했어요. 2000년에. 지금 2020년이니까 계약한 지 20년이 됐는데 2005년에 데뷔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된 거죠. 추신수 선수의 기록을 잠시 정리해 보면 한국인 중에서 타자로는 유일하게 규정 타석을 최초로 채웠던 타자고 FA 당연히 최고 얘기죠. 1억 달러가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올스타에 나갔고 아시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20홈런 20도루를 해서 20-20 클럽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치로 선수는 약간 교타자 이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인으로서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 기록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홈런 타자의 대표적인 아시아 홈런 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신수 선수가 참 대단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하지만 현역이니까 레전드 소환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직은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이니까 제외를 해보고 다른 선수들의 그 메이저리그 성적은 어땠나요? 일단은 이상훈 선수부터 한번 볼게요. 99년에 보스턴에 입단하면서 기록을 하나 세웁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의 1군에서 모두 뛰어본 최초의 선수예요. 왜냐하면 뭐 베리 본즈나 이런 선수들이 한국에 오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9경기 동안 11이닝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 3점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일단 좀 많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 이상훈 선수가 손가락 혈행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공을 많이 던질 수 없는 상태였고 하필이면 또 당시 보스턴의 불펜진이 좀 탄탄했거든요. 그래서 1군에 남아있지 못했고 이어서 이제 구대성 선수가
2005년도에 데뷔했는데 36살에 데뷔를 합니다. 36살 신인인 거죠. 예. 당시 기준으로 최고령 루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대성의 투수 성적보다 유명한 건 타석에 들어서서 네. 매치 같은 경우는 내셔널리그니까요. 랜디 존슨을 상대로 2루타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들어오다 슬라이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옆구리에 이제 타박상을 입게 돼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투수가 타격과 주루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페이스가 꺾이는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죠.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냥 아웃되고 투수에 전념할 걸 괜히 무리해서 랜디 존슨 상대로 안타 치니까 신났던 거죠. 그래서 신나가지고 뛰었다가 이날 이후로 하락세를 겪어서 좀 후회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재작년까지 질롱 코리아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어떤 체력과 열정은 좀 타고난 선수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1.5세대로 언급했던 네. KBS 해설위원이기도 네네. 한 봉준군 선수도 이제 어땠나요? 일단은 봉준군 하면은 제일 유명한 거는 투수와 타자를 다 잘했어요. 신일고 시절부터 쳤다 하면은 7할, 던졌다 하면 0점대.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저희 해설위원이라고 너무 띄워주는 건 아닙니다. 실제 기록이 그랬어요. 애틀란타랑 계약을 했는데 당연히 처음엔 타자로 갔어요. 그런데 배트가 다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난 시간이 남고 연습은 해야겠으니 투수 연습을 했는데 148km가 나온 거죠, 시속. 그래서 투수를 전향을 했답니다. 근데 이걸 본 스카우터가 당시에 아니 내가 코리안 베이브루스를 데려왔는데 왜 저기서 투수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좋은 투수로서의 족적을 남기지 못한 걸 보면 타자를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국내 복귀하고 이후에도 타자로 한번 전향을 해볼까? 왜냐하면 어깨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해에는 타자 전향도 한번 생각을 했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편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애틀란타에서 데뷔를 한 이후에 신시내티로 트레이드해서 성적이 좋아지려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어깨 수술 이후에 이제 다시 KBO 리그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도 그 아주 유명한 별명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별명 하나만으로도 앞에 나왔던 다른 선수들보다 행복한 삶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 한일전에서 잘하면은 굉장히 그 국민적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9년 WBC였죠. 일본 상대로 3번 등판해서 2승에 평균 자책점 0점대 0.51이었고 공식 베스트 12에도 선정이 됐거든요. 제일 유명한 건 역시 그거죠. 그 이치로 선수가 1루에 출루했을 때 손을 이렇게 샥 하면서 견제하는 모양을 이제 하니까 이치로 선수가 황급히 놀라가지고 화다닥 뒤로 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뭔가 그 통쾌하잖아요.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봉준군의 견제에 놀라서 화들짝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그 안중근 의사랑 이름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별명이 의사 봉준군, 도마 봉준군. 그래서 별명이 봉의사가 됐죠. 너무 잘 어울리는 입에 발음이 굉장히 차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 별명이 꾸준히 갈 수 있지 않았나. 그 이후에 이제 류현진 선수를 시작으로 미국행 열풍이 불었는데 그때부터가 2세대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면은 나름의 이유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1세대를 박찬호 선수가 선도한 거죠. 나도 박찬호가 되고 싶다. 근데 이제 2세대를 선도한 선수는 류현진인 거죠. 1세대의 경우에는 메이저 혹은 마이너리그로 직행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프로모델 그 KBO 리그를 거치지 않고. 근데 이제 2세대 같은 경우는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를 거쳐서 더 성장해서 메이저리그에 안착한 케이스다 보니까 윤성민, 그다음에 정대현, 이대호, 김현수 이런 선수들처럼 KBO 리그에서 족적을 남긴 다음에 이 성적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로 KBO에서 MLB로 직행한 케이스가 류현진이잖아요. 이 류현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KBO 리그 경기가 열리면은 좀 잘하는 선수들 예를 들어 요즘에 양현종이라든가 나성범 선수의 경기가 있으면은 외국 스카우터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임창용과 오승환 등이 불펜으로 활약했는데 야수로는 또 이제 강정호 선수가 진출해서 좀 의미를 남겼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이라는 아쉬운 선례가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 아시아의 내야수에 대한 편견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아시아 타자들은 파워가 없다. 그리고 내야수로서는 수비가 좀 부적합하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당시에 강정호 선수가 진출해서 홈런을 뻥뻥 치고 수비도 잘하는 걸 보고서 이후에 이제 박병호나 이대호, 황재균 같은 내야수들도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뭐 이 말씀드리는 그 시간들 사이에 네네. 국내로 돌아온 선수도 있고 네. 최근에 김광현 선수처럼 미국에 간 선수도 있고 네네. 도전은 아마 끝나지 않겠죠? 그럼요. 지금 참고로 이제 현재 메이저리거 혹은 마이너리거 현황을 좀 짚어드리면 류현진과 김광현, 최지만, 추신수가 뭐 김광현 선수는 아마 메이저리거일 거라고 저희 가정을 하는 거죠. 예, 총 예. 4명이고 마이너리거에도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아요. 최현일, 박효준, 배지환, 진우영 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 모두 KBO 리그를 거치지 않고 직행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들의 경우에 이제 커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좀 이제 관심이 갑니다. 근데 여태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아무래도 타자보다는 네. 좀 투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스타들 찾아보면 박찬호, 김병현, 류현진 예. 전부 다 투수잖아요. 초반에는 특히 투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최희섭을 제외하고는 야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박병호라든가 추신수 선수의 성공 이후인 것 같아요. 박병호, 강정호 또 이제 뭐 김현 선수도 왔다 갔다 했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최근에는 타자가 늘어난 추세예요. 앞서 말씀드린 마이너리거 중에서도 박효준과 배지환은 타자거든 특히 내야수고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파워를 좀 외국에서 믿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저는 네. 재밌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다음에 나올 3세대는 뭐 누가 될까요? 3세대를 이끌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이제 현역 마이너리그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KBO 리그에서 넘어간 선수들이 이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아의 양현종 같은 경우는 올해 마치고 메이저리그 혹은 이제 해외 진출을 도전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양현종이 이끌게 될지 아니면은 또 타자 중에서는 저는 뭐 물론 나성범도 있고 좋은 타자들이 많지만 아예 어린 선수들이 족적을 확실하게 남긴 다음에 넘어가는 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꼽아본 선수는 키움의 이정우 그리고 KT의 괴물인 강백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6시즌 7시즌 동안 엄청난 활약을 한 다음에 진출한다면은 왜냐하면은 1세대든 2세대든 둘 다 투수들이었잖아요. 예. 이 3세대 때는 타자들이 뭔가 그 성과를 내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빨리 넘어가는 게 더 네. 좋은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요즘에는 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도 충분히 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박효준이나 배지환 선수가 좀 좋은 롤모델을 다시 또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정우 선수나 뭐 이런 어린 요즘에 KBO 네. 리그에서 잘 하는 선수들이 네네. 2, 3년 안에 갈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김하성 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유계약으로만 진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포스팅을 통해서도 진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좀 더 어린 나이에 최근에 또 말씀드린 선수들이 전부 다 고졸 선수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러면 3, 4년 정도 어리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선수들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이 고졸 포스팅 또는 자유계약으로 넘어가는 타자들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리거 레전설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네네. 그 말하고 싶은 선수를 다 말씀하셨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오늘 저한테만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30분 내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네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메이저리거는 마지막 편이니까 또 네. 어떤 레전드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이저리거 레전설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